중국이 3개월 넘게 이 외환 보유고를 줄이고 동시에 미국의 국채를 40% 가까이 감소시켰고요. 대신 금 보유고를 12개월 연속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왜 이러는지 와이타임즈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그러니까 RFA 중국어판은 현지 시간으로 8일 중국 외환관리국의 자료를 인용해서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3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에 금 보유고는 12개월 연속 증가했다면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종합개혁심의위원회에서도 지난 7일 재정 긴축과 국유경제 배치 최적화라는 메시지를 발표해서 외부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중국 외환관리국은 10월 말 기준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9월 말보다 138억 달러 감소한 3,102억 달러로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발표했고, 중국의 금 보유량은 12개월 연속 증가해서 10월 말 기준 보유량은 9월보다 74만 온스 증가한 7,120만 온스, 한 2,020톤을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8,133톤에 이어서 5번째로 많은 양인데요. 현재 총 신고 자산의 4%를 차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 생각해 볼 문제는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왜 줄어들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RFA는 이에 대해서 경제학자 청샤오농의 견해를 인용해서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지난 3개월 동안 월 평균 400억 달러씩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수준으로 중국 경제 전체가 심각한 침체기에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샤오농은 이어서 중국이 원래 시장경제개혁을 심화하기 위해서 종합개혁심의위원회를 설립했지만 지금은 국유경제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 상황 악화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당국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말해준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샤오농은 그 이유에 대해서 중국 경제의 주축은 민간 부분이며 경제를 끌어올려 하는 것도 민간 부분이라면서 국영기업의 유리한 상황은 단 한 가지, 민간 부분이 절망적이어서 더 이상 경제를 끌어올릴 수 없을 때 국영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이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이제 국영기업을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달아주는 것 같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만큼 이 중국 경제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고 이런 어려움을 돌파할 가능성도 별로 없으며 중앙정부가 이런 난관을 돌파할 탈출구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중국의 조치들이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 이 청샤오농의 지적입니다. 대만 동아대학교 신경제정책연구센터의 천성싱 소장도 중국이 국유경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그동안에 시진핑 주석의 국유경제 중심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긴 하다, 그러면서도 부도나 채무 불이행 상황에 직면해 있는 민간 경제가 지금의 상황을 도저히 헤쳐나갈 능력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경제 파탄을 이 국유기업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천성싱 소장은 이런 차원에서 헝다그룹이라든지 미구이항 등의 이 부실 부동산 기업들을 국유기업들이 인수하도록 조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습니다. 천성싱 소장은 이어서 중국이 금 보유량을 늘리면서 외환 보유고를 줄이는 것은 위안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의 달러 자본이 동결되어 중국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도 지난 4일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량을 계속 줄이면서 그 동기에 대한 시장의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은 8월 말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이코노미스트인 토르스텐 슬로크는 10월 초에 미국 장기 채권 수익률이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미국 장기 금리 상승의 배후에 중국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코멘트와 함께 표시된 차트는 중국의 국채 보유량이 2013년 정점을 찍은 후에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잔액은 8월에 약 8,054억 달러로 10년 전보다 40%나 감소를 했습니다. 중국은 한때 풍부한 외환 보유고를 바탕으로 미국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미국 국채 투자자가 됐습니다. 보유 규모를 고려했을 때 중국의 매도는 미국 채권 가격을 흔들고 금리를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중국이 지금 미국 국채를 투매하다시피 하는 것이 위안화의 환율 방어와 연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경제 성장과 부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심각한 자본 이탈에 직면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추산에 따르면 9월 자본 유출액은 750억 달러로 2016년 이후에 월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위안화의 강한 하락 압력을 가하고 있고 현재 달러 대비 약 7.3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2007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한 외국계 은행의 한 외환 트레이더는 중국 국영은행이 10월 1일 국경절을 전후로 달러를 매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국영은행에 달러 대비 위안화 강세를 촉구했고 이에 국채를 팔아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위안화 평가 절하로 주가와 통화 가치가 모두 하락한 2015년 이후에 외환 보유고 중에서 수천억 달러를 시장 개입에 사용했습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수준의 외환 보유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유 대출 기관에 위안화 지지를 요청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인민은행이 매일 발표하는 위안화 기준금리는 당국이 느끼는 위기감을 보여줍니다. 기준 환율과 시장 가치의 격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지만 공식 중간값은 9월 중순 이후 달러당 7.17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위안화가 중간 지점의 양쪽에서 2% 이내로만 변동하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고정 환율제로 회귀한 것처럼 보입니다. 일부 투기꾼들은 통화 완화로 인한 중국의 낮은 이자율을 이용해서 위안화로 빌린 후에 이자율이 더 높은 통화로 전환하는 캐리 트레이드에 참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골드만삭스는 고객들에게 빌린 위안화로 브라질 헤아와라 및 기타 남미 통화와 같이 수익률이 높은 통화에 베팅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투기꾼들이 위안화를 매도하여 다른 통화를 매수함으로써 수익을 추구함에 따라 캐리 트레이드가 증가하게 되면 중국 통화가 더욱 약화될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이런 투기성 거래가 증가하면 중국 당국이 국채를 매입하는 등 위안화 강세를 위해서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외국인 투자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서 국채 매입에 재원이 되는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과거처럼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이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완화하려는 서방 국가들의 노력은 이제 막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국채 보유량을 계속 줄이면 시장 참여자는 이를 채권 수익률 상승 요인으로 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우려할 만한 사안으로 인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불안정한 중국 경제는 이 글로벌 금융시장이 또 다른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이렇게 외환 보유고와 미국 국채를 줄이고 금 보유고를 늘리는 핵심적인 이유는 뭘까요? RFA는 중국 당국이 이런 조치가 달러가 지배하는 국제 자본시장으로부터 디커플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미래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줄이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해외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2조 달러 정도 됩니다. 미 국채 보유 액수가 8천억 달러가량 되니까 순자산의 한 40% 수준을 미국 국채로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미국 국채의 보유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서방 진영의 제재 효과를 분명히 목도로 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서방 진영으로부터 그런 제재를 받았다면 중국은 러시아가 받는 피해의 몇 수십 배 이상 엄청난 타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 규모도 다르고 글로벌 경제에 편입된 비율도 완전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국제금융보는 지난 5월 23일자에서 미국이 금융을 무기로 사용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경고했던 겁니다. 또한 유명 경제학자인 유잉딩 중국 사회과학원 학부위원도
지난 5월 칭화대 주최 포럼에서 미중 간의 지정학적 충돌이 발생하면 중국의 해외 자산의 안전성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외환 보유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만약 대만이나 남중국해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게 된다면 당장 국제사회가 대중 제재에 나서게 될 것이고, 그때 제재의 가장 우선순위가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의 동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량을 급격하게 줄이지는 못할 겁니다. 중국은 여전히 미국과 교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최소로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면서 그 여윳돈으로 러시아 원유 확보라든지 해외 광산 매입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는 중국의 도발을 억제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대만 침공 등으로 자칫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중국 경제 전체가 몰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고민도 큽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